저는 24년도 3월 말에 합격을 받아서 24년도 9월에 MBA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MB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포인트였고, 또 뭔가의 글로 된 콘텐츠들은 많이 있는데 영상으로 된 콘텐츠가 또 주는 생동감이 있는데 영상 콘텐츠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생할 때 MBA에 대해서 뭐 고민했었던 것,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금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즐겁게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으실 것 같은지를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MBA에 제가 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MBA를 지원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을 살아본 경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거나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은 없기 때문에 거의 순수 국내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쭉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로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려서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영어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했었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 단일 민족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 다른 나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다름 사이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한국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게 조금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느끼다가 어느 날 문득 지하철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나 미국 나가고 싶다.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다시 이제 MBA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 일단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MBA 코스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일단 애플리케이션 라운드 1이 대략 이제 8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 라운드 2가 12월에서 1월, 그리고 라운드 3는 거의 대부분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한 3월 정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점수가 그래도 3, 4월에는 나와 있는 것이 좋고, 그 3, 4월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전해 말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이상 준비를 하게 되는, 라운드 2까지 쓴다는 전제하에 1년 이상 준비를 하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라운드 1에 지원하는 게 좋은지 2에 지원하는 게 좋은지는 사실 라운드 1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하고요. 이게 코스의 특성상 라운드 1은 꽤나 높은 비중의 학생들을 라운드 1에 뽑고, 그 다음으로 많이 뽑는 게 라운드 2고, 사실상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게는 라운드 3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라는 게 국룰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라운드 1에 사실 지원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라운드 1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라운드 2에 보강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라운드 1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운드 1에 나의 지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라운드 1을 무리하게 밀어 넣는 것보다는 라운드 1의 일부를 쓰고 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라운드 2를 쓰는 것을 많이 진행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저는 일찍 GMAT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22년도 10월에 이제 혼자 뉴욕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이 생동감을 느끼고 이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곳의 장점이 이런 거였지, 이런 자유로움을 내가 느꼈었지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나서 돌아서 바로 GMAT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22년도 11월이었는데, 그럼 시간적으로 굉장히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MAT 공부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었어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꽤나 많이 올랐는데 아직 제가 목표하는 바에 비하면 점수가 적었고, 한 번 더 시험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점수가 나와서 이거는 내가 본질적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점수가 오르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었는데, 그 시점쯤 되니까 공부하는 게좀 지치고 이거 오르는 건 맞아? 이제 회사 일도 바쁘고 야근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놓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수가 멈췄던 시점이 3-4월 정도였고, 그때 좀 공부를 놨었어요. 놓고 한 5개월 정도를 좀 GMAT과 MBA를 조금 멀리하다가 이제 한 8월 정도 돼서 라운드 1 마감 거의 직전이 돼서 요거 해 봐야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 해에 가고 싶어지면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해 어쨌든 지원을 해 봐야겠다라고 혼자 좀 정신을 차리고 라운드 어 1 직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gather up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 1을 시간도 타이트했고 준비도 좀 미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 학교만 쓸 수 있었고, 라운드 2를 메인으로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GMAT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것 같고, 이 GMAT이 길어진 게 생각보다 저의 이 MBA 수험 생활을 좀 힘들게 했던 요인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라운드 1을 2개 학교를 넣었었고, 이 2개 학교는 시카고 부스와 예일 SOM이었어요. 이 두 학교를 골랐던 기준은 어학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들로 지원을 했었던 거였고, 사실 그 당시에 뭐 토플이나 IELTS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학 점수 없어도 넣을 수 있는 학교를 먼저 넣었고, 라운드 1을 넣고 나서 이제 에세이를 보강하고 GMAT 점수도 올리고 IELTS도 보고 해서 이제 모든 거를 준비해서 라운드 2를 M7의 나머지 모든 학교들과 하스 그리고 컬럼비아, CBS까지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총 9개 학교, 9개 학교를 지원했었어요. 제가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가 GMAT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이제 에세이 준비를 혼자 하는 것이 나은지 컨설턴트를 쓰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가장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GMAT 학원은 다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GMAT은 그 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sentence correction, 그리고 critical thinking,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 플러스 math 시험과 analytical writing assignment, 그리고 assessment, 그리고 integrated reasoning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integrated reasoning과 analytical writing assessment는 그 점수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참고한다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근데 다만 analytical writing assessment는 올해 24년도부터는 시험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만 이 verbal에 들어가는 세 가지 과목과 math는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보통 한국인들이 reading comprehension을 조금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 critical thinking과 sentence correction은 사실 문법과 장문, 문장을 만드는 실력을 평가하는 것에 가깝고, critical thinking은 논리 구조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긴 글을 읽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reading comprehension을 조금 어려워하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critical thinking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었는데, 놀랍도록 critical thinking 점수가 개선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바꿨었던 방식은 이 critical thinking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결함, 전제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사이에 점프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논리적인 개연성을 판단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훈련이 많이 안 돼 있거나 토론식 수업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비판적 사고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근육이 약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토론식 수업을 많이 못 받았었고 좀 주입식 수업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점수가 안 오르나.' 하고 이제 좀 고민스러웠었는데 사실상 '이 근육을 내가 오랫동안 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어 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한글로 해석을 해서 다 적어 보고 이 한글 해석 문장, 문장 사이에 지금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성이 있는지를 천천히 하나하나 판단을 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것, 어떤 assumption이 필요하냐,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한글 혹은 영어 문장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몇 주 정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놀랍도록 critical thinking 점수가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시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이 논리적인 흐름을 찾는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시험을 보고 어떤 과목이 점수가 낮은지를 판단을 한 후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집중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할 것 같은 것 하나는 이제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컨설턴트를 쓴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컨설턴트를 쓰는 것이 저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정보를 얻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 소재를 찾는 것, 소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막 라식 수술을 굉장히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것처럼 소스가 많을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와 같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MBA를 지원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장 많고 미국에 있는 MBA 에세이 업체들이 사실상 정보가 제일 많고 가장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 이제 컨트랙트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값이 없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에 내가 의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 보시면 MBA 생들을 컨설팅 해 주는 미국 업체들이 이제 상위 업체들이 있을 거고 꼭 그런 업체들에게 막 통으로 막 이제 몇백만 원씩 내면서 맡기지 않아도 1시간 단위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전체적인 이 MBA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을 얻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이 전체적인 감을 한번 익히고 나서 내가 준비를 해 보다가 '아 이런 부분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저는 콜드콜을 많이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어 지원을 하면서 사실 미국은 너무 땅덩이가 넓고 서부와 동부의 문화가 다르고 또 중부, 미드웨스트의 문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학교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 학교가 추구하는 학풍 그리고 인재상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컨설턴트 분과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컨설턴트 분은 사실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상위 학교들은 그렇게 인재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원 전략이라는 것이 이 학교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MBA를 지원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마다 학풍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략 혹은 나의 에세이 소재, 에세이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을 하신 다른 학교 분들 혹은 선배들도 확실히 학교마다 보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고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그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붙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선배들에게 제가 직접 아는 선배들 혹은 아름아름 아는 선배들 혹은 전혀 모르지만 이제 링크드인에 찾아서 예를 들어 MIT 슬론에 다니는 선배 중에 뭔가 저와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콜드콜을 하고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요청을 드렸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기꺼이 본인의 시간을 내어 주시고 1 시간 혹은 2 시간씩 저와 콜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고, 또 지원하면서 힘든 것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의 느낌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미국 생활에서의 네트워크가 또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 분들이 이런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 한 번뿐인 MBA 지원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기꺼이 주시고 도움을 주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순수 국내파였고 한 학기 정도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영어가 자신이 있으면서도 제가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굳어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두려운 면도 있었고요. 다만 이런 인터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 스피킹이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에세이 지원이 끝나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세이를 쓰는 동안에는 순수하게 에세이에 집중을 하시고 그 에세이 소재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영문으로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나의 소재와 나의 문장들이 사실 입에 혹은 머리에 배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고민을 해서 에세이를 썼다면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그 질문 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거울 보고 연습을 하면서 인터뷰를 기다렸었고, 그 인터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는 본인이 소재들을 작성했고 에세이를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입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저의 MBA 지원은 이렇고, 혹시 저에게 궁금하신 점들이 있거나 좀 더 들려드렸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